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하이에크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결국 공황의 문제는 시장의 이 자생적 질서를 존중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지 말고,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의 이 자생적 질서를 온전히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케인스의 이 관점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크 선생님의 대안에 따른 구체적 처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크 선생님께서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더욱 구체적으로 처방하자면 노동 유연성 확보, 긴축 재정을 통한 물가 하락 유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노동 유연성과 관련하여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지출로 공공사업을 늘려 완전 고용을 지향하면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죠. 자, 먼저 시장의 자생적 질서,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작용을 회복시키는 방안으로서 노동 유연성 확보를 들고 있어요. 노동 유연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노동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는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기업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노동자가 필요 없을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이렇게 기업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업은 얼마든지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제가 세보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할 때 수요가 많을 때는 카페 지점을 늘리고 노동자를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커피 아메리카노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는 지점 수를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다시 또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아메리카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지점을 늘리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어, 어, 노동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줄이지 말라고 어떤 규제를 가하거나, 혹은 정부가 공공 재정 지출, 즉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공 사업을 벌려 인위적으로 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늘리면, 즉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를 만드는 것은 인위적으로 고용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동 유연성 확보가 시장의 질서 회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어서 긴축 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자, 오일 쇼크 이후 정부의 확장적 동화 정책으로 인해 경기 불황임에도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특히 노조가 임금 상승을 주도하지요. 자,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늘어난 인건비를 상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자, 그 결과 물가 역시 동반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는 또다시 임금 상승을 요구하여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자, 이러한 임금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 즉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안정되면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책정될 것입니다. 먼저 긴축 재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을 인위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러한 방식은 결국은 시중에 통화를 화폐를 많이 풀게 되고 즉 그것이 확장적 통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시중에 화폐가 흔해지겠죠. 자, 화폐가 흔해지니까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무엇이든지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역시 시중에 많이 풀려서 화폐량이 늘어나 흔해지면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기존에 1,000원에 아메리카노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을 줘야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자, 그럼 물가가 치솟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가가 치솟는다는 것은 나의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기존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1,000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을 내야지 그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으니까 나의 실질 임금이 이 2배로 상승하지 않는 한 사실상 실질 임금은 반토막이 난 셈이지요. 만약에 물가가 2배로 오른다면 자, 그러면 이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면 그 임금이 상승된 만큼 기업은 상품 가격에 인건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럼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다시 노동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요구하죠. 그러면 임금이 상승되면 그 상승된 임금만큼 다시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결국 확장적 통화 정책은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다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적 상승이 반복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하이에크는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축 재정, 시중의 통화를 거두어 들여야 된다. 더 이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면 안 된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적어지죠. 무엇이든지 적어지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2,000원에 아메리카노를 살 수 있었는데 화폐의 가치가 상승해서 이제는 1,000원이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즉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물가가 하락하여 물가가 안정이 되면 더 이상 실질 임금 상승을 명분으로 해서 임금 상승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임금 역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잡고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적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어서 하이에크는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기업은 국가의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재화를 공급합니다. 자, 물론 공공이 사회 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손의 영역을 떠나려 합니다. 자, 그러니 시장에서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즉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다 보니 조직이 관료화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방만해져 비효율성에 직면합니다. 결국 공기업 역시 시장의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거스르는 셈이지요. 자, 이 민영화, 즉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 있다. 자, 공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국가가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 기업처럼 가격 경쟁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질 좋은 서비스를 가능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내놓으려는 이러한 경쟁,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공기업은 결국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 어떠한 재정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공기업이라는 조직의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늘려진 인원을 관료 시스템에 넣어서, 즉 상명하달의 시스템에 넣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명하달의 관료 시스템에서는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는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 자기 스스로 어떤 비용을 절감하거나 창의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전혀 유발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정부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자금을 늘리려고 하죠. 운영 자본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과 인원은 늘어나지만 늘어난 예산과 인원에 부합하는 어떤 효율성, 경쟁을 통한 효율성, 이윤 극대화, 비용 감소, 이런 측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따라서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영화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시장의 이 자생적 질서, 즉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경쟁력을 가지면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자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서 벗어난 공기업을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가격기구 시스템으로 편입시켜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는 하예크의 입장이에요. 결국 하예크 선생님은 시장의 질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즉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운영을 하게 되니 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죠.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니. 즉 이렇게 시장의 가격기구라는 질서체계에서 벗어나니 비효율성이 발생하더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이 확장적 통화정책, 이것도 역시 정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자본이 아니라 시장에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자율의 변화율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방식의 자본 공급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본 공급을 늘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이죠. 그 문제가 바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서로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니, 즉 이자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본의 공급과 공급이 조절되는, 자본의 공급과 수요가 조절되는 시스템에 인위적으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니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말고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서 시장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즉 수요가 많을 때는 고용을 하고,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어서 수요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필요 없을 때는 얼마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즉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노동의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이러한 방식 역시 시장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긴축 재정,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이크 선생님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본 공급, 노동 공급,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즉 let it be, let it be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처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제가 영국의 총리이신 대처 선생님은, 대처라고도 하고 대처 선생님은 하이크 선생님의 견해에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여쭈었습니다. 자, 영국의 대처 총리께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영국의 총리로서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하이에크 선생님의 저작인 노예의 길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이 저작에서 하이에크 선생님은 자유시장 경제에 계획적인 개입의 손길을 뻗치면 우리가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노예의 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처의 경제정책 이전에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복지국가를 지향했어요. 그런데 복지는 개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길들여 무능하게 만들어요. 국가를 향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종국에는 실패로 귀결합니다. 결국 실패를 바로잡으려고 규제를 만들어 강화하면 그 규제로 인해 시장의 질서는 더욱 망가지지요. 자, 우리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 이론을 실제 경제 정책에 적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국의 총리였던 영국의 여성 총리분이셨던 대처입니다. 자, 이 대처는 하이에크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존의 영국의 경제 정책은 복지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국가가 개입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경제 정책의 주류를 이루었죠. 자, 그런데 이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국가를 통해서 생존권이 보장이 되니 경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종의 복지병이라고 하는데 매우 의존적인 존재로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필요 없어 노동자를 해고하려고 해도 규제를 만들어서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함부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규제 장치를 딱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한 규제 장치를 통해서 노동자의 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 장치를 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지국가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에 대한 이 인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러한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온전히 확보할 수가 없겠죠. 즉 시장의 질서에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여 개입을 하니 오히려 시장의 질서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처 총리는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포기를 하고 이걸 폐기하고 하이에커 선생님의 견해를 따라서 시장의 가격기구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그러한 하이에크의 입장은 노예의 길이라는 저작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에크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처 선생님은 항상 하이에크의 이론이 담겨 있는 노예의 길이라는 저작을 지니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이론, 즉 시장의 가격 기구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그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 돌아서야 합니다. 작은 정부는 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경제 정책을 지지합니다. 즉 조세 삭감과 폐지, 정부의 규제 역시 완화하거나 폐지, 특히 노동조합의 특권을 폐지하여 임금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비효율적인 만성적자를 해결해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은 물론 석유, 통신사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국가 재정을 지출하는 공공사업 같은 것을 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국가가 개입하여 공적인 재정을 시장에 지출하는 그러한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의 질서에 맡겨두자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를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즉 수익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올리는 조세 삭감, 이것도 정부의 규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해고하고 싶어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규제 역시 완화하고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노동자의 임금을 다운시켜야 될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즉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노동자 임금을 시장 상황에 맞게 다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특권, 그건 역시 정부의 개입과 규제이니 그것을 폐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주택, 석유, 통신과 같은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개입하여 가격을 시장에서 저절로 자율적으로
형성되게 하지 않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러한 임대주택, 소규모 통신사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건 역시 국가의 개입이니 이것 차단해야 된다. 즉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 결국 이 대처 총리는 조세 삭감 폐지, 정부 규제 완화 폐지, 노동조합의 특권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는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실제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결국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스의 이론을 현실의 경제 정책에 받아들였다면 영국의 대처 총리는 하이에크 이론을 현실의 경제 정책에 적극 실시한 셈이군요. 오일 쇼크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케인스 학파의 이론은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은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서 그 주도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스 이론을 현실 경제 정책에 적용했다면 영국의 대처 총리는 하이에크의 이론을 현실의 경제 정책에 적용하여 일정 부분 내지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케인스의 이론이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도 있었고 하이에크의 이론이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케인스의 이론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계기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일 쇼크에 케인스의 이론을 적용했더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케인스의 이론이 경기 침체를, 모든 방식의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이에크 선생님의 경제 이론이 주목을 받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하이에크 선생님 견해를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케인스 학파가 한계에 직면한 이후 시장의 질서를 신뢰하는 경제 이론이 경제 정책을 주도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저는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접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일체 반대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치안과 국방과 같은 사회 질서는 물론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 현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사업을 펼쳐 유효 수요를 견인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자, 우리 하이에크 선생님은 결국 시장의 질서를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격 기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이 입장을 하이에크 선생님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앞서 언급한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고전적 자유주의와 일정한 접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긍정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일체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시장의 질서에 국가가 개입, 시장의 질서에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격 기구에 국가가 개입할 일말의 여지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그러한 시장의 가격 기구 시스템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만 마련하라. 그것이 뭐냐, 국방, 치안, 도로, 항만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여 시장의 질서가 잘 돌아가게만 하는 야경 국가로서 역할만 수행하라, 이런 입장인데, 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둡니다. 시장에 일체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열어두지요. 결국 시장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사업,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공공사업을 펼쳐 유효 수요를 확보하는 이러한 케인스식의 개입, 케인스식의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자,